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잘 보셨나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영상이 나간 후에 몇몇 분들이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과연 어떻게 채굴되는 것인가? 이 탄광에서 금을 채굴하듯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에도 채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코인을 채굴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오늘은 암호화폐의 채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굴이라는 것은 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이자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코인의 발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채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코인이 발급되는 과정만을 채굴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채굴을 통해서 채굴자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를 제공함으로써 이 블록체인을 단단하게 보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존재적 기반이자 동시에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채굴자들은 자신들의 컴퓨팅 파워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제공하고 또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찾아냄으로써 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채굴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위너가 되는 것, 상금을 받는 것, 이거를 우리는 작업 증명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작업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해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싱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한번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굴이라는 것이 작업 증명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는 작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1초에 수천조의 해싱을 해야 되는데 해싱이 과연 뭐냐, 이거를 간단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열어보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파이썬에는 해시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즉 해시 함수의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짜보죠. 일단 import 해시리브를 해서 해시리브의 기능을 이제 불러들여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호화할 내용들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해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SH256으로 전압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세이브 하고요. 한번 불러보도록 보죠.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안녕하세요를 SH256으로 전환했을 때 EC6831 이렇게 시작되는 256비트의 암호화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링을 좀 추가시켜서 몇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나라 말로 좀 길이가 다른 부분들을 자,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네요.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죠. 자, 카피 떠서 밑으로 내리고 스트링 2로 바꾼 다음에, 자, 분명히 보면 스트링 1과 스트링 2는 우리가 보기에도 확연히 문장 길이가 다르죠. 그런데 SH256을 통화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이제 결과를 보면 안녕하세요와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길이가 다르지만 그 밑에 있는 결과 값을 보면 똑같아요. 256비트의 SH256이라는 알고리즘을 통과한 결과이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게 해싱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서 이 블록 자체가 이 해싱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검색을 해보면 현재 이 작업 증명을 통해서 승자가 된
이 해시 값들이 쫙 보여요. 거기에 앞부분을 보게 되면 전부 00000으로 시작되는 해시 값들을 갖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 미리 설정한 유형에 부합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그래서 이제 위너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소위 해싱을 한다라고 불려지는 거고, 이렇게 일정한, 즉 미리 설정된 유형에 일치하는 솔루션, 즉 0000으로 시작되는 솔루션이 나올 때 이제 위너가 되고 코인이 부여되는 방식, 이거를 우리는 채굴이라고 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대단히 정확한 수학적 모델에 근거해서 화폐가 발행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10분마다 블록이 하나씩 생성이 되고요. 그 블록에 여러 새롭게 만들어진 거래 정보들이 모아지겠죠. 그러면 그 모아진 거래 정보를 가지고 그 블록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작업 증명에 나서게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솔루션을 찾게 되는 블록에 상금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자, 매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진다면, 1시간은 6개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24시간 하면은 하루에 144개의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년에 약 52,560개의 블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곱하기 4년을 하게 되면 약 21만 개 조금 넘어요. 21만 240개의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매 4년마다 주어지는 상금을 절반으로 줄여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21만 블록마다 블록수로 결정을 했거든요. 21만 개의 블록이 되면은 이제 상금을 반으로 줄여요. 근데 아까 4년은 21만에 240개 블록이 더 추가되죠. 그러니까 거의 매 4년마다 약 4년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어쨌든 21만 개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상금을 절반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0BTC, 즉 비트코인을 50개 주다가 또 25개 주다가 12.5개 주다가 지금 2021년은 다시 절반으로 줄어서 지금은 6.25개, 즉 한 블락에 주어지는 상금이 약 6.25BTC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단히 정확한 수학적 근거에 의해서, 수학적 모델에 의해서 화폐가 발행되고 있고요. 대략 한 2140년 정도가 되면 모든 발행은 종료된다. 이렇게 됩니다. 즉 1344만 개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2140년에 더 이상 화폐 발행은 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가볍게 화폐가 발행이 됩니다. 매 13초마다 위너가 결정되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훨씬 거래 속도가 빠르죠. 거래 속도가 빠르고 사실은 전력 소모도 훨씬 적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환경 이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더리움은 매 13초마다 위너가 결정이 되고 대신에 비트코인과 똑같이 화폐에 대한 보상 동시에 거래 수수료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너가 되면 보상으로 코인도 받고 거래 수수료도 받는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주로 화폐 기능에 초점이 있는데 반해서 이더리움은 확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매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또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즉 스마트 계약서라는 아주 독특한 영역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결국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오히려 이더리움이 앞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럽투자은행인 EIB에서 최근에 약 1억 유로, 우리로 따지면 한 1,300억 정도가 조금 넘죠. 1억 유로에 대한 채권 발행을 이더리움을 통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더리움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금융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더리움이 그런 소위 디지털 컨트랙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 확장성은
앞으로도 상당히 이더리움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이제 전력 소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거래 속도도 빠르고 전력 소모량도 적어요. 요즘은 소위 ESG 경영이 대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environment,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S는 social, 사회적 책임의 영역, G는 governance, 즉 기업의 투명성 이런 거죠. 지배구조의 문제니까요. 이런 ESG 경영의 차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비트코인을 채굴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가 사용된다는 것. 즉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량을 즉 비트코인을 국가로 비유한다면 약 전 세계 27위 정도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전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즉, 자, 그런데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나라 중에서 중국이 약 한 75%의 비트코인을 지금 채굴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상당 부분 화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지금 배출되고 있다. 온실가스의 주범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를 통해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상거래에 비트코인을 적용시키고 싶은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소위 ESG 경영이 딱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즉 비트코인에게 이 환경의 이슈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반면에 이더리움은 거래 속도가 빠르고 전기 사용량도 적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시점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결국 앞지를 것이다 라는 전망도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더리움에 기반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 시장 NFT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